여러분, 오늘 정말 흥미로운 미스터리를 하나 파헤쳐 볼 건데요. 기록적인 실적을 발표한 최상급 기술 회사의 주가가 왜 하루아침에 1,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0조 원이 넘는 돈이 증발해 버렸을까요? 자, 이 수수께끼를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시죠. 자, 일단 좋은 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브로드컴 전년 대비 매출이 무려 28%나 성장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숫자죠. 모든 게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AI 반도체 매출은 더 놀랐습니다. 74% 성장. 이건 뭐 AI 붐의 최대 수혜주 중 하나라는 걸 그냥 명백하게 보여주는 지표죠. 네,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눈부신 성과를 냈는데 도대체 왜 시장은 차갑게 등을 돌렸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주가가 11% 넘게 곤두박질 쳤고요.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약 1,800억 달러가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었냐가 아니에요. 그 돈을 어떻게 벌었냐, 바로 그 질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마진 압박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간단해요. 물건을 팔아서 남는 돈, 즉 이익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런 신호를 정말 싫어하죠. 바로 이 지점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브로드컴의 기존 사업, 그러니까 돈 잘 벌어다 주던 사업들은 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지금 막 크고 있는 AI 사업은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좀 낮다는 거죠. 네,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이 구조적인 변화였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음 분기 총 마진이 약 1% 정도 떨어질 거라고 예측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AI 매출이 늘어날수록 전체적인 수익성은 오히려 깎아먹는 구조가 된 거죠. 아니 1%가 뭐 그리 대수냐고요? 월스트리트에서는 이게 엄청난 경고등으로 켜진 겁니다. 월스트리트의 당혹감은 한 애널리스트의 표현에서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두통이 올 지경이라고까지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AI 덕분에 회사는 크는데 돈은 덜 남는다니. 이 아이러니의 시장이 충격을 받은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대치라는 게 주식시장에서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갖는지 보여드릴게요. 브로드컴이 발표한 AI 수주 잔고가 730억 달러. 이거 자체만 보면 엄청난 숫자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장에서는 내심 800억 달러 이상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95점짜리 훌륭한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시장은 100점 아니면 안 된다고 실망해버린 셈이죠. 거기다 타이밍 문제까지 겹쳤어요.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은 빅네임들과 계약을 했다고 발표는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 매출로 잡히는 건 2026년부터라는 거죠. 투자자들은 이런 불확실성, 기다리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자, 이제 세 번째 단서입니다. 이번엔 약간 인간적인 측면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바로 CEO의 말 한마디가 불안한 시장에서 어떻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실적 발표 후에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CEO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단순히 칩만 파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 한마디가 시장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죠. 과연 무슨 뜻이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결정적인 오해가 발생합니다. CEO가 말하고 싶었던 건 우리는 이제 칩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AI 시스템 전체를 파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미래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들은 시장은 어떻게 해석했냐? 그럼 지금 당장 핵심인 칩 사업이 잘 안 되나? 이런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버린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설상가상으로 AI 말고 다른 사업들은 좀 부진했거든요. 이런 상황이니까 투자자들은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죠. 작은 악재 하나에도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조각을 맞춰보겠습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시장 전체 상황을 좀 볼게요. 이걸 보면 왜 브로드컴 주식이 그렇게 쉽게 무너졌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가가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빨리 올랐던 거예요. 이미 실적이 완벽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가격에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었던 거죠. 이런 주식은 정말 작은 흠집 하나에도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아주 위태로운 상태였던 겁니다. 이런 여러 지표들이 그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주가 수익 비율이 90배니 복잡한 얘기는 빼고 그냥 이 주식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일부 트레이더들 눈에는 이게 자, 이제 팔고 빠져나올 시간이다 하는 완벽한 신호로 보였을 겁니다. 실제로 한 투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댓글이 당시 분위기를 딱 보여주는데요. 숫자는 좋은 거 아는데 주가가 너무 비싸. 이제 팔 때가 된 거야. 실적과 별개로 이젠 수익을 실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슬슬 퍼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흩어져 있던 단서들을 모두 모아서 이번 미스터리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번 폭락의 본질은 이거예요. 시장은 눈에 보이는 엄청난 성장률 숫자만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성장 이면에 있는 질, 그러니까 수익성이죠. 그리고 그 성과가 언제쯤 진짜 돈이 될 거냐 하는 시기. 바로 이 두 가지 디테일 때문에 움직인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이 남았죠. 이번 일은 그냥 시장의 단기적인 과잉 반응이었을까요? 그래서 오히려 싸게 살 기회일까요? 아니면 이건 AI 붐 전체에 대한 첫 번째 경고 신호로 봐야 할까요? 브로드컴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지금 이 AI 골드러시 시대에는요, 그냥 금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꾸준히 캘 수 있는지가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해진 거죠.